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고국의 전라북도 물류조직위원회가 매코믹 플레이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시카고 물류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10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류 박람회를 앞두고 기업체와 바이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안기영 기자입니다. 매코믹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프로멧 2007 시카고 물류 박람회에 전 세계 80여 개국과 700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들은 생산성 향상을 구현하는 제조 장비와 정보기술 솔루션 등 생산, 분배, 창고 관리 부분에 초점을 둔 물류 시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 고국의 전북 물류조직위원회는 새만금 지구를 서유럽의 해외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항 로테르담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 아래 시카고 물류 박람회를 통해 10개 이상의 해외 기업체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기업과 중국의 기업을 중간에서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물류 기업들, 여기에서 이 세계 트렌드를 한국에 보여주면 한국의 빨리 물류 기업들이 성장하겠죠. 그런 것도 기여를 하면서 우리 새만금을 한국의 물류 기업들과 미국의 물류 기업들이 활용하지 않은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 물류조직위원회는 새만금 지역이 중국의 주요 항만 도시와 밀접하다는 점과 동북아의 환태평양 경제권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일부는 다국적 물류 기업과 국제연구벤처 및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새만금으로의 해외 기업 투자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즉 로테르담에 버금가고 더 뛰어넘는 그런 방조제를 막아서 그 배후에 커다란 배후, 손대지 않은 그런 배후 부지, 즉 투자의 효과가 많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점을 많이 부각시키면서 관계자들은 국내 최초로 전북에서 개최될 세계 물류 박람회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 물류의 새로운 거점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더불어 한국의 물류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 물류 박람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5일간 새만금 군산산업전시관에서 국내외 물류 정보기술 업체를 비롯한 운송, 장비, 보관, 하역 등 2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KBC 뉴스 안계윤입니다. 라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오늘 취임식을 갖고 제2기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각 가정과 참전 용사들의 보험 혜택 증진, 공립학교의 지원책 마련 등 헬스케어 확대와 공교육 개선안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년 동안 2번에 걸쳐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절감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행해왔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임 이후 정책 개선안에 대한 열정이 식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감에 대해서도 오늘로써 정확히 1461일의 임기가 남았다며 그 어떤 주지사들과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정책 개선 처리 능력을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연임은 1964년 오토 커너 주지사에 이어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스프링필드에서 진행된 취임식엔 김기령 한인회장 등 2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전기세 동결안을 놓고 상하원이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컴에드사의 22%의 전기세 인상에 대해 지난주 하원은 투표를 통해 향후 3년 동결안을 통과시킨 반면 상원은 이 같은 하원의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 메리간 하원 의장은 22%의 전기세 인상은 곧 $60의 평균 전기세에 $14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컴에드사의 이 같은 인상안은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원에서 합의된 동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제2, 제3의 설득 작업을 통해 동결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밀 존스 상원 의장은 언론의 인터뷰를 피한 채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컴에드사의 베리 미첼 회장은 전기세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며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컴에드사는 발전소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될 것이며 올해 $140만 달러의 예산 부족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가 크리스마스 트리 재활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오는 주민들에게는
선착순으로 1년치의 쓰레기 봉투 또는 묘목을 나누어 주고 있으며 모든 참가자들은 꽃밭을 덮어주는 자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캠페인의 시작에 앞서 데일리 시장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은 매립지에서 세탁기만큼의 공간을 차지한다며 크리스마스 트리의 수거는 재활용을 통해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환경에 도움을 주는 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거리위생국은 지난해 12,000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수거됐으나 올해는 캠페인 시작 첫날에만 47그루가 도착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트리들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토요일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 전역에 마련된 23개의 재활용 센터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리위생국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올 수 있으나 토요일에 수거된 크리스마스 트리만이 총 재활용 그릇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가 오늘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할애식에 참석한 교계 관계자들은 시카고 한인교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2007년을 맞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신년 할애식에는 교역자회뿐 아니라 교회협의회, 원로목사회, 증경회장단협의회 등 시카고 한인기독교계 4대 주요 단체 관계자들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들과 시카고 한인기독교계의 원로들이 자리를 함께한 것입니다. 같이 올 한 해는 정말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카고 교계가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이들만이 참 날마다 나타나서 1년을 마감할 때는 주를 참여하는 소리가 더 높이 시카고를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각 단체들의 작년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복된 2007년을 기원하는 자리. 한인 기독교계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원로 목사들은 일개 교회의 분란이 전체 한인 교계를 어둡게 했다며 한인 이민 역사의 주춧돌이 되어온 기독교계가 먼저 화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참석자들 역시 2007년 시카고 한인 기독교계에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화합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관계자들은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열리는 11일 기념 사진전과 14일 축하 연합 예배를 화합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시카고 교계에 연합을 원하시고 화합을 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민 역사에 있어서 좀 이런 대전환기에 우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카고 교계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큰 힘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초월해야 합니다. 교단도 초월하고 우리가 교파나 어떤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14일 열리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축하 연합 예배. 성장한 미주 한인 사회의 위상을 확인하고 축하할 뿐 아니라 한인 기독교계의 화합의 날이 돼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화 가치가 더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 경제협회 연례회의에서도 달러화 가치는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7%에 육박하는 9천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외 부채를 위험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경제협회 연례회의에서 미국은 보다 경쟁력 있는 달러화를 필요로 한다며 달러화는 그 수준이 유지되기에는 여전히 너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달러화 약세를 올바른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 국내 총생산의 3% 수준으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10여 년간 달러화 가치가 8에서 25%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문대학들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시안 인구는 미국 전체의 5%가 채 안 되지만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은 스탠포드에서 24%, MIT가 27%, 하버드 18%, 예일 14% 등 10%에서 최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은
각 대학의 아시안 학생 비율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동등기회 센터 측은 미시간 주립대학에 지원한 아시안 학생들의 SAT 중간 점수가 흑인보다 140점, 히스패닉보다는 240점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합격률은 흑인, 히스패닉이 70%를 넘었지만 아시안 학생들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경우 현재 입학 사정에서 인정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능력을 토대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은 다양한 학생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인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형 체인 업체의 등장으로 제과업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묵묵히 성실과 근면으로 대형 업체와 차별화하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KBS LA 이상목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4시. 조그만 빵집이 환하게 불을 밝히며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형태를 만들어 오븐에 굽고 버터를 바르며 맛있는 빵을 만듭니다. 빵은 대부분 단팥빵, 소보루, 크림빵 등 요즘 유행하는 최신 빵과는 거리가 있는 추억의 옛빵입니다. 올해로 이곳에서 8년째 제빵을 맡고 있는 홍인식 씨는 모양 좋은 빵을 만들기보다 허기를 채우기에 좋고 입맛 당기는 옛날 빵 만들기에 전념합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이 대부분 건축 현장으로 가기 전 허기를 달래는 손님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공사편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빵을 사가는데 저희 만드는 빵이 그 사람들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현장으로 나가는 한인들과 운동을 마친 사람들이 한꺼번에 허기를 달래기 위해 몰려듭니다. 사랑빵 같아서 그냥 늘 와서 커피도 먹고 빵도 먹고 그러고 얘기들 담아들 하고. 아침에 힘들게 일하러 가시는 분이 많이 오셔서 커피하고 빵을 드시거든요. 그러실 때 저희 빵과 커피를 드시고 날 때 저희는 힘을 내실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허기를 달래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제과점이 묵묵히 새벽을 깨우며 내세운 2007년 경영 전략입니다. 한춘희 소식입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링컨 박물관의 입장객이 개관 1년 10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물관 측은 100만 번째 입장객에게 기념 열쇠와 주지사 취임식 입장권 등 선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25년간 1억 4천만 달러를 들여 완공한 링컨 박물관은 개관 첫 해에 63만 명의 입장 기록을 세우는 등 관광지와 교육 장소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장애우 가족 모임인 물된 동산이 새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은 지난 연말 한인사회로부터 기부받은 음식과 생필품 등을 나누며 JC 등 후원단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지난 10년간 목회를 맡아온 김미화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물된 동산은 오는 5월과 9월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주민들의 포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5병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을 포금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시카고 애주가들의 25.7%가 포금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2.7%보다 3%가 높은 수치입니다. 시카고에 이어 포금을 많이 하는 도시로는 25.6%의 포금률을 기록한 휴스턴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풋볼 최고의 대전 슈퍼볼을 앞두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8개 팀의 대진표가 발표됐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지난주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댈러스 카우보이를 힘겹게 따돌린 시애틀 시호크스와 오는 14일 맞붙게 됩니다.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팀 전력상 베어스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베어스 내 부상 선수들의 출전이 불투명해 힘겨운 경기의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베어스는 정규 시즌 당시 시헉스에 37대 6으로 완승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상승세를 보인 원달러 환율이 오늘까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4원 더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38.2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9.1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7.3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1.79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4.61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 소식과 긍정적인 고용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 평균주가 지수는
지난주보다 28.8포인트 올라 12,423.8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3.95포인트 상승해 2,438.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14포인트 올라 1,412.8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전에는 맑았으나 오후 들면서 구름 낀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이 16마일 속도로 불었으며 낮 최고 기온은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다 비교적 쌀쌀한 날씨를 보인 오늘 체감온 기온도 31도로 낮았습니다. 오늘 밤도 흐린 가운데 밤 최저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9일 화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 밤 최저 기온 24도로 춥겠습니다. 10일 수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4도가 예상됩니다. 11일 목요일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4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8일 월요일 KBC 뉴스 구성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